안녕하세요. 정의원의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요한 하리의 매직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에 주사를 맞으면 살 빠진다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위고비라는 주사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면서 오픈런처럼 막 주사가 동인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체중이 잘 빠지는 데다가 심지어 이제 술도 안 땡기고 담배도 덜 땡기고 마약도 덜 땡긴다 그래서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노보 노디스크가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막 한 나라의 환율이 막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약이었는데요. 정말 주사만 맞으면 살이 쫙쫙 빠진다.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가능합니다. 의학계에서 정말 크게 화제가 되고 있고요. 어떤 약들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나왔던 삭센다 이런 약들은 10% 정도의 체중이 빠진다고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 나온 더 강력한 GLP-1 촉진제의 경우에는 15%, 20%까지로 체중이 빠지고 GLP-1에 추가적으로 다른 리셉터까지 건드리는 약들의 경우에는 25% 이상까지도 체중이 빠지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살을 빼야 될까? 우리는 어쩌다가 음식을 억지로 억제하는 약까지 필요하게 되었을까? 대체 무엇이 우리를 끝없이 먹게 하고 살찌게 만들었을까? 게다가 다이어트는 정말 개인의 의지력만의 문제일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가 요한 하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2023년에 정말 우리나라에 히트쳤던 책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입니다. 이 주황색 표지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마 책은 안 보셨더라도 워낙 그해 유행했던 책이어서요. 우리나라에서만 4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고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저자 요한 하리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과학과 정치과학을 전공했고요. 저널리스트로 뉴욕타임즈나 가디언 등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잡한 주제들을 조사하고 그렇게 알아낸 내용을 많은 사람 앞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매직필, 제목이 매직필인데요. 마법의 약이라는 뜻입니다. 신종 비만 치료제 이야기죠. 이 저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10kg이 찌게 됩니다. 확진자라고 얘기를 하죠. 배달음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끝난 뒤에 파티장에 가는데 저자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 날씬한 겁니다. 배가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주눅이 들어서 이거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친구가 진실을 알려줍니다. 사실은 저 사람들이 다 주사를 맞은 거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몸의 뇌와 장에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식사를 하게 되면 장에서 GLP-1이 분비가 되게 되고요. 이 GLP-1이 나오게 되면 위장관의 운동 속도도 조금 느려지게 되고 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또 여러 가지 식욕 억제 호르몬도 있지만 이 GLP-1이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좀 그만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엑세나타이드라고 해서 당뇨약으로 처음에 개발된 GLP-1 효연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약을 쓰게 되면 정말 식욕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엑세나타이드에는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엑세나타이드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하루에 여러 번 주사를 맞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GLP-1에 비해서 우리가 약을 맞게 되면 그 효과는 수백 배가 되기 때문에 이 엑세나타이드를 반감기를 굉장히 길게 늘려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게 만들면서 또 GLP-1을 충분히 자극해서 식욕을 억지로 한번 줄여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공부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하루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주일 가고 이런 식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주사를 내놓습니다. 이런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죠. 이렇게 맞게 되면 신기하게도 식욕이 싹 사라집니다.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되는데 정말 샐러드만 깨작깨작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자연히 살이 쭉쭉 빠집니다. 물론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긴 하는데요. 그 효과는 또 약이 싹 몸에서 빠져나가면 이 효과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시 식욕이 올라오면서 또 살도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완전 대박이죠. 처음에 효과도 좋고 게다가 끊으면 다시 먹게 되니까 계속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요한 하리 이 친구도 주사를 맞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배가 쏙 들어가고 또 남들한테서 살 빠져서 보기 좋다는 칭찬도 듣게 되죠. 그런데 이 마법의 약이 또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지럽고요. 메스껍기도 합니다. 위장관 운동 속도가 줄어드니까 트림도 많이 나오고 메소꺼움이 심해지면 구토를 하기도 해요. 또 하나 또 재미있는 부작용이 있는데 보통 이 약을 맞게 되면 휴식기의 심박수가 한 10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심계항진이 오는 겁니다. 위경련이 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부작용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예민해요. 이거는 GLP-1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방식이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주사를 맞으면 극도의 배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또 잘 먹지 않게 되고 GLP-1은 콩팥으로 하여금 소금과 물을 버리게 돼요.
혈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어지럽죠. 우리 뇌는 극도의 배부름과 멀미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위아래에 여러 가지 밸브들이 있는데 이 밸브가 이전처럼 빨리 열리지가 않아요. 공기가 소장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트림을 하게 됩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니까 변비도 생기고요. 저자는 부작용을 골고루 경험합니다. 종합선물 세트처럼 경험하게 되는데요. 메스꺼움을 느껴서 공항 앞에서 헛구역질도 하고요. 트림이 계속 나오고 없던 변비도 생깁니다. 어지럼증도 느꼈습니다. 제일 심한 건 심박수 상승이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어도 심장이 마구 뛰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비만은 의학적인 질병입니다. 심각한 질병이죠. 미국에서만 매년 11만 2천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질 낮은 식사 그리고 비만 때문이고요. 충격적인 것은 살인이나 자살,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비만에 의해 죽는 사람이 2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비만은 당뇨, 암, 치매, 그리고 조기 사망을 유발하고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큰데요. 사실 신종 비만 치료제 탓에 고관절과 무릎관절 수술 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의 주가도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중이 늘면 관절염이 생기죠. 체중이 빠지면 관절염이 큰 폭으로 예방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싶은 곳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금은방이 그렇습니다. 살이 빠져서 손가락이 가늘어지면 결혼 반지가 안 맞겠죠. 사실 GLP-1 효연제, 그러니까 이 매직필들은 단순히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도 덜 땡기게 만들고 담배, 마약 같은 것도 덜 땡기게 만들고 심지어 쇼핑 중독이나 도박에 대한 충동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정말 만병통치약 같죠?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이 GLP-1 효연제를 맞게 되면 정말 신경퇴행성 질환, 치매, 파킨슨병 뿐만 아니라 당연히 알고 계시는 혈압, 당뇨, 심장질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위 가속노화와 관련된 모든 질환들이 예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카더라 수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같은 권위 있는 학술지의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로 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끝일까요? 문제가 다 해결된 걸까요?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된 걸까요? 사실 요한 하리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만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 문제니까요.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매직필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매트릭스의 빨간 약처럼 진실을 알려주는 거죠. 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람들이 살찌기 시작했을까? 신종 비만 치료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써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한때 비만은 부의 상징이었죠. 회장님들을 옛날 드라마에서 묘사할 때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배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극소수만 비만이 될 정도로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는 다릅니다. 미국에서 비만이 1970년대 후반 이후부터 급증하는데요. 지금은 인구의 70%가 과체중 또는 비만입니다. 성인 평균 체중은 1960년대보다 10kg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1980년대에는 남성의 6%만 비만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27%가 되었죠. 한국도 지지 않는데요. 90년대 중반부터 비만율이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한국인의 비만율은 2009년 29.7%에서 2021년 38.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비만 기준이 BMI 25인데 이걸 30으로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WHO에 따르면 1975년 이후 전 세계 비만율은 거의 3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례가 없는 현상입니다. 비만을 신종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우리 몸은 사실 30만 년 동안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달라진 게 뭘까요? 당연히 음식입니다. 제가 이전에 정의원의 도서관에서 초가공 식품을 소개했었습니다. 초가공 식품은 씹어서 나온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모든 재료를 갈아서 그걸 뭉쳐서 다시 크래커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야말로 씹지 않아도 술술 넘어가기 때문에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신호가 잘 분비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빠르게 많은 양의 칼로리를 먹을 수 있고요. 또 섬유가 없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빠르게 만들고 또 금세 인슐린 분비와 함께 혈당이 떨어져서 허기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초가공 식품들은 생산 비용이 적게 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먹게 만들기 때문에 또 잘 팔리기도 하고요. 이윤이 많이 나겠죠. 어찌 보면은 음식이라기보다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들에 가까운데요. 우리는 어딜 가나 초가공 식품을 볼 수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이라고요. 저자는 개인의 의지력에만 기대서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운동을 권장하는 방법에는 과학적으로 한계가 드러났음을 지적합니다.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식품산업, 초가공식품, 또 우리가 음식을 소비하는 문화 같은 구조적인 요인들을 보지 않고 순전히 개인이 열패감을 느끼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비만을 사회적인 질병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종 비만 치료제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저자는 기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식욕이 줄어요. 이렇게 식욕이 줄어든 창이 닫히기 전에 나를 성찰하고 삶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음식이 과연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일까? 나는 그동안 음식을 어떻게 소비했던 것일까? 그동안 나의 식욕을 드라이브했던 것은 식욕일까? 가짜 식탐일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먹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명상하듯이 음식을 소비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 같습니다. 물론 신종 비만 치료제가 낳는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마름을 권장하는 문화가 있죠. 살찐 사람들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선망의 대상인 연예인들은 하나같이 정말 말랐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또 모델 중에 식이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인데요. 이 상태에서 신종 비만 치료제가 더 저렴하게 카피약으로 많이 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격 진료로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신종 비만 치료제를 굉장히 많이 처방을 받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저자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접근성, 가격 이런 것들이 건강상의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신종 비만 치료제의 접근성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비만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기적의 비만약 출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개인의 의지적 문제일까요?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비만과 음식 그리고 약 이런 것들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다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직필은 보기 드문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만 문제를 정말 여러 관점에서 굉장히 자세한 과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정말 쉽게 기술을 하고 있고요. 또 저자가 글을 쫀득하게 잘 씁니다. 심각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는데 딱딱하지 않고요. 조사를 또 많이 해서 알찹니다. 저는 정말 홀린 듯이 읽었거든요. 맨날 저한테 물어보세요. 음식이 중요하냐, 운동이 중요하냐. 저는 사실 둘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개인이 처한 상황과 스트레스, 수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매직필과 함께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자세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원의 도서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